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떤 구독자 질문을 했는데 다우의 개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A, B, C, D 어떤 투자 전략 있죠.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해당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댓글을 달았는데 그런 질문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아무튼 요 투자자는 이 구독자는 다우의 개, 다우존스 30개 종목 있죠. 그 중에 10개 고배당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내리면 뭐 쓸모없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1년 이상 하기가 힘들 것이다. 자, 그래서 요 포스팅을 보시면 옛날에 올린 포스팅인데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해놨습니다. 역시 내용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일부만 영상을 제작했는데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포스팅에 보시면 버튼멜길이 저런 투자 전략, 기술적 분석가들 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그 자기가 만든 전략도 제대로 실천 안 한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만든 전략을 못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전략을 좀 해보다가 그런 전략으로 투자를 해보다가 결국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 의견도 있지만 이 버터 멜킬의 의견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더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대개 다우의 개 전략이든 뭐 이런 전략들 많잖아요, 그죠? 저 PBR 전략, 저 PER 전략, 고 ROE 전략, 조엘 그린블라트 마법 공식 다 이런 이 포스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렇게 이 퀀트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저런 전략으로 뭐 알고리즘 시스템 매매까지 이렇게 해 보기도 하는데 뭐 물론 저도 그렇지만 저런 사람들도 실천 유지 기간이 채 1년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전략 중에 몇몇은 제가 이 국내 주식으로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해봤고 그리고 각종 투자 카페나 투자 단톡방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물론 뭐 주관적 판단이지만 아무튼 통계적 유의성은 있으리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략 실천 유지 기간이 1년이 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저 사람들의 그 전략 실천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뭐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투자 관련 저널에도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A 전략을 한번 실천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A 전략을 백테스팅 해 보겠죠. CAGR이 어떻게 되고 MDD가 어떻게 되고 샤프 지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백테스팅을 해 보겠죠. 그리고 이런 A 전략은 자기가 만든 전략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자기는 뭐 그런 어떤 전략 논문을 쓸 실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되게 남이 만든 전략이겠죠. 저는 유명한 전략들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잘 알려진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백테스팅 해보면 뭐 인덱스 수익률을 가뿐히 뛰어넘어요. 뭐 CAGR 15%, 20%, 30% 이런 전략은 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연평균 수익률 20%면 7위 법칙에 따라서 3.6년 만에 원금이 더블이 됩니다. 30%면 3.4년 만에 원금이 더블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뭐 10년이면 밀리네이어 금방 되겠죠. 그래서 그 전략에 이제 자기 돈을 태우고 실전 매매를 해봐요. 그래서 곧 이제 밀리네이어가 될 생각에 아주 그 정신승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렇게 알고리즘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면 매일매일 매매 상황을 10분초 단위로 MTS도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려고 이렇게 뭐 시스템 매매를 하는데 또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쳐다봐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날은 이제 즐겁겠죠. 그래서 수익이 나는 날은 이제 바로바로 현금이 들어오니까 뭐 밥도 사주고 하다가 손실 보는 날은 자 자기가 만든 전략이 아니니까 이 실망과 불안, 불신이 생기겠죠. 그래서 단톡방이나 카페에 오늘은 뭐 손실 봤습니다. 이렇게 막 징징거리면 회원들이 그 팩트를 매매 로직을 이거 바꿔봐라 저거 바꿔봐라 라는 말에 원래 이제 AB 조건의 매수, CD 조건의 매도 이런 로직으로 시스템 매매를 하는데 그 전략 업그레이드 자기들끼리 하는 이제 그 레토릭이죠. 이런 정신승리에 팩트를 자꾸 이렇게 바꿉니다. A-1, B-1, A-2, B-2 그렇게 이 팩트를
미세 조정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변경하거든요. 그러면 원래 애초에 원본 전략 A는 무수한 저런 미세 조정과 전략 수정으로 테세우스의 배가 되어버립니다. 구글 검색해 보세요. 플루타크 영웅전에 나오는 테세우스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몇 달 해보다가 실적이 변변찮으면 인덱스도 못 이기고 그러면 그냥 때려쳐버리고 다른 전략, B 전략, C 전략, D 전략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 그렇게 뭐 전략 바꾸고 또 그러면 매매 회전율이 올라가겠죠. 결국 수수료와 세금으로 도만 날린다. 내 얘기는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물론 투자 관련 저널에서도 다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한번 직접 해보시고 벤치마크 인덱스 수익률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경험은 바보의 가장 좋은 학교라고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몇 개월, 1년 해보고 다 때려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본 결과 이렇게 CAGR 이런 수익률 뚝딱 매매 로직으로 만드는데 다 오버피팅이죠. 과최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해본 바에 따르면 제 기준으로 그냥 몇 년째 꾸준히 실천하는 그런 투자 전략은 인덱스 적립 매수밖에 없습니다. 그 존 보글도 95%의 그 개인들에게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 absolutely yes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존 보글의 그런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장기 성과를 결정짓는 것은 종목 선택도 아니고 마켓 타이밍, 자산 배분 이런 것도 아니고 투자 전략 저런 거는 더더욱 아니라 그랬죠. 이 비용과 세금입니다. 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존 보글, 윌리엄 번스타인, 윌리엄 장크 그런 사람들이 다 연구로 내놓은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뭐 투자 전략 A가 좋더라, B가 좋더라 저런 시장의 소음을 역시 최대한 멀리하고 매매 회전율 줄이고 시장 전체 인덱스를 buy, hold, forever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노후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저런 거 자주 전략 바꾸고 종목 바꾸고 매매 회전율 올리면 노후 파산입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저렇게 투자 전략의 매력에 이끌려 가지고 이런 전략 좋더라 저런 전략 좋더라 그렇게 하시면 결국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의 과거 다 족보사진 2개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뭐 자산 운용 전문가들이나 저런 투자 전략 소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금의 횡포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 자신들의 그 영업에 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클로스 애널과 존 보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런 주식, 마케팅, 장사꾼 얘기 듣지 마시고 자, 이 바닥에서 여러분 빼고는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자산운용업계가 그 펀드의 수수료를 감추기 위한 꼼수들이 족보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나는 뭐 펀드도 안 하는데 뭔 펀드 수수료 얘기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제 이런 꼼수들이 각종 주식 유튜버 그리고 저런 전략 소개하는 사람들 뭐 책 소개하는 사람들 교묘하게 변형돼 가지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자, 요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토니 로빈스 머니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런 펀드 운용 회사들의 직원들의 뭐 회식, 골프 회동 이런 돈도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청구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를 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또 똑똑해진 투자자들이 저렇게 펀드에 숨은 보수가 많다더라. 저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일반 공모 펀드에 가입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저런 이제 투자 전략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이제 새 영업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게 주식 유튜브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저런 사람들에게 책 사주고 주식 강의 구입하고 유튜브 가입비 그리고 종목 리딩 가입비 등으로 틀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주식 유튜브 보지 마라. 그 사람들의 계좌도 나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다우의 개 전략의 유효성을 살펴보면 다우의 개 전략이란 30종목에서 다우존스 30종목에서 고배당주 10종목으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인데 자, 이 전략을 1973년부터 2002년까지 이렇게 백테스팅을 해보면 고배당주 10종목에 투자했다면 연평균 수익률이 17.7%가 나와요. 나머지 다우 종목에 투자했다면 연평균 수익률이 11.9%가 나옵니다.
다모다란 인베스트먼트 페이버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다모다란 교수는 이 비교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죠. 자, 30종목 중에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겁니다. 통계적 유의성이 없죠, 그죠? 그리고 10개 종목에 여러분의 그 모든 금융재산을 몰빵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닥에 이 투자 시장의 알파 수익이라는 것은 뭐 전체 자산의 뭐 1억 중에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알파를 거둔다고 해봤자 여러분의 전체 자산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죠. 그래서 알파 수익이란 여러분의 전 재산 몰빵해가지고 거두는 알파만이 진정한 알파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또 요 CAGR 17.7%에는 배당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1973년에서 2002년 요 기간 동안에는 배당세 최고 세율이 50%였어요. 그리고 이제 종목 교체를 할 때마다 리밸런싱이나 종목 교체가 1년 이내에 단기 매매일 경우 자본 차익에 대한 세율도 최소 33%, 또 최고 50%였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제외하면 실질 수익률은 다우의 개 전략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17.7%가 8.85%가 되겠죠. 동기간 역시 1973년에서 2002년 S&P 500 연평균 수익률은 10.31%였습니다. 결국 인덱스를 이기지 못해요. 세금과 비용을 고려하면. 그 당시는 또 이 70년대, 80년대 거래 수수료도 굉장히 비쌌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개 뭐 편도 0.5% 이상은 했을 거예요. 지금도 오프라인 수수료는 0.5% 하거든요. 이 당시 오프라인으로 거래를 했다면 1%는 충분히 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모다란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요 연구에서 taxes eliminates, 자, 세금이 리스크와 세금이 all of the excess return, 모든 초과 수익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했어요. 저렇게 다우의 개 전략으로 알파 수익을 얻었더라도 이거는 뭐 계속 하는 얘기죠, 그죠? 존 보글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모다란 교수도 이 연구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알파 수익을 거두었더라도 결국 그 알파 수익은 뭐 세전 수익인데 세후 수익으로 세금이 다 뺏어 가버린다. 자, 그래서 위 연구에서도 위험을 고려하면 고배당주 투자 전략에서 초과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다 빼앗아 가버린다, 세금이. 그러면 이제 고배당주는 약세장에서 포트폴리오를 방어해준다는 믿음 때문에 선호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역시 1927년에서 2001년 동안 최고 배당주 상위 20%와 최저 배당주 하위 20%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고배당주가 포트폴리오 방어력이 뛰어난 것은 횡보장이나 약세장 기간인데 고배당주 실적이 오히려 저배당주보다 못해요. 자, 강세장은 이렇게 정의하고 횡보장, 약세장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강세장은 시장 수익률이 10% 이상, 횡보장은 0%에서 10% 사이, 약세장은 0% 미만. 그랬을 때, 자, 이 하늘색이 고배당주 주식이고 보라색이 저배당주 주식입니다. 강세장, 횡보장, 약세장에서 오히려 고배당주 수익이 전부 다 저배당주 수익률을 이기지 못하죠. 그리고 방어력이 뛰어나야 될 횡보장, 약세장에서 오히려 고배당주 수익률이 저배당주 수익률보다 더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약세장에서도 방어력이 더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런 약세장을 만나게 되면 고배당주라고 해서 별 볼 일 있겠습니까? 결국 배당 삭감하고, 자, 배당 삭감하게 되면 주식 가격까지 동반해서 떨어집니다. 이중고가 한꺼번에 찾아오죠, 그죠? 그래서 약세장에서도 이렇게 장기간 운용하다 보면 고배당주 실적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에 다우의 개 상위 10개 종목은 뭐 알트리아, 제너럴 모터스 이렇게 쭉 있는데 이 10개 종목을 들고 여러분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이 알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담배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이 담배 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집단 소송으로 파산하는 담배 기업들도 많았거든요. 그 미국 저기 민사소송에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손해배상이 자기가 손해 입은 것 이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법원에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자기들이 손해 입은 것 이상으로 배심원단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엔론 당시 회계분식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연방정부와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다우의 개 10개 종목,
요렇게 되는데, 다우의 개 10개 종목과 QQQ S&P 500 결과를 비교해 보면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자, 다우의 개 10개 종목은 21.33%였어요. 자, 아직 배당세가 차감되기 전입니다. 하지만 벵가드 500은 28.53%, QQQ는 27.42%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1년 동안 인덱스를 이렇게 못 이기는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으면 다 그만둡니다. 다 때려쳐요. 자, 그래서 1년 해보다가 실적이 시원찮으면 때려칠 게 뻔하다. 그럼 가지 마라. 뭐 한다면 이렇게 인덱스와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